제가 어제 봤던 기사 한 가지 기사가 눈에 들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는 걸 두고선 한가로이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언론 지상을 통해서 공개된 게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네. 진술의 회유가 있었다라든가 네. 여러 가지 접견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도를 통해 접했는데 어제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인데 이런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가 인력 충원 없이 보강수사를 한다는 건데 그 인력이 보강이 된다 안 된다고 해서 몇 명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명이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TF가 원래는 4명인데 부부장 검사 2명하고 평검사 1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이나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제대로 밝혀서 만약에 위법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행태로 이어질 것이고 만약에 합법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렇지 않겠죠. 그 결과물을 나올 수 있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에서 심각한 하자가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기사들에 오히려 집중하고 뭔가 수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한가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대북 송금 사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법무부에서도 한번 감찰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이걸 지금 서울 고검에다가 또 TF 설치해가지고 뭘 이어가는데 네. 전 이게 무의미한 반복 같아요. 이제는 이 정도 되면 그때에서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들 국정조사 의원 모임 만들었잖아요. 전 그때도 그 모임이 그래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봤던 것이 지도부가 안 움직이니까 나름대로 의원들이 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모여서 목소리를 내니까 또 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국회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봐. 그렇게 해서 밝혀내면 좋은데 맞아요. 너무 오래됐고 네. 이제는 이게 계속 같은 절차의 반복이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 그럼 전 이제는 국회가 물론 이제 지방선거 있고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의원들이 뛰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 이제는 뭐 검사도 한 명 있다는데 혼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이제 그 국회가 얘기야, 이거는 지금. 칼자루를 쥐고 국회가 나서서 이제는 정말 책임 물릴 사람 책임 물리고 피해자 구제할 거 구제하고 제도 개혁하고 이 세 가지 역할을 좀 국회가 이제는 갖고 와서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계속 방송이 이렇게 그 논평을 하고 제가 팩트를 이제 보충하는 식으로 마치 기자가 된 것처럼 해서 송구스러운데 뭐 네. 미리 말씀드리면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잘 됐어요. 국정조사를 예, 지금 그게 오늘 본회의에 근데 보고돼서 저는 사람들이 지금 화제가 안 사실은 됐는데 그 장인수 기자 정확하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아직까지는 내가 바로한 사람이 정성호 장관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 정성호 장관이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낸 상황이었는데 이 전 그 사실관계 수사에 대한 관계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실 법무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TF는 분명히 법무부한테 인력 파견 권한이 있는 법무부한테 최소 2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건데 물론 배경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미 3대 특검으로 이제 공소유지도 하고 있고 네. 새로운 특검도 시작됐으니까 파견을 또 가야 되고 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대거 파견자 때문에 네. 여기에 못 주겠다는 건데 네. 정말로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불법 부당한 부분을 밝히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검사 2명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차출해서 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 그런 부분들을 검사 스스로 검사의 비위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한다면은 경찰이나 공수처든 간에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합리적인 수사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과연 법무부나 대검찰청이 하였는가라는 적극적으로 했냐. 하였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4명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그렇죠, 네. 있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4명까지, 노력하면 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있었던 룸이 지금 뭐 없어진다? 뭐 2차 종합특검 시작하니까 갑자기 글로 다 가야 되고 뭐 이런 건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께서 조율을 해서 보충을 하시리라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현수 기자 잠깐 얘기했는데 이름을 말 안 했지만 사실 특정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또 지적을 하자면 왜냐면은 그 뭐라 그랬냐면은 검사들이 뭐 아니, 특정될 수밖에 없지. 검사들이 지휘를 지휘를 얘기를 했지. 우리나라에서 검사들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 검사장 아니면은 검찰총장 아니면 장관 장관이죠. 둘 중에 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그건 계속 반복되니까 네.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보도가 됐고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이게 아까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다른 구멍 막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아마 조치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공소 취소 관련해서도 그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랑 이거랑 그러니까 잘 말씀해 방향적으로, 네. 주셨다시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소 취소 자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치 검찰이 그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름에 있어서 절차를 얼마나 위반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맞아요. 선행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이 뭐 대북 송금 사건이기 대북 송금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아니 그리고 저도 검찰 개혁이라는 게 자꾸 제도만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데 제도도 해야죠.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원래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건 사고 일어나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을 나가는 건데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제도 개혁은 먼저 했어요. 이제 뒤늦게 피해자 구제와 이제는 가해자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정조사 하는 게 결코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도 뭐 장인수 씨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사건 사고들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 요 피해 구제하는 거 뭐 어려워진 거 아니냐. 물론 일면 그런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 무슨 뭐 어떤 오해받았다고 누가 뭐 3인 성호하고 뭐 터트리면은 피해자 구제도 못하는 겁니까? 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이 남용됐고 조작 수사를 했고 이게 밝혀졌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지금은 조금 여론이 워낙 지금 뒤죽박죽 돼 있는데 전 차분히 생각해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게 과연 제도만 있느냐? 실제 운용 상황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잡는 제대로 것까지 가야. 처벌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네. 그게 가야 저는 제도 개혁도 완성된다. 저 그렇게 네.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윤수 기자건으로 뭐 피해 구제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 정무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냥 건조하게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그 정부 인사가 검사들한테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안을 뒤에서 협잡해서 거래하는 행위와 지금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있었던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조사하는 건 그냥 다른 층이에요. 아예 다르죠. 다른 아예. 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름이 공소 취소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 섞어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하는 거는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절차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인 그거를 자꾸 섞어서 뭐 쟤네 뭐 지금 장윤수 기자가 얘기한 것 때문에 이제 이것도 진행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아니죠. 안 네. 맞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장인수 씨의 책임이 물려지고 또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사과와 책임이 나오면 분절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분절이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예. 이게 정리가 돼야 돼.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느끼거든요. 왜냐? 우리는 유튜브 많이 출연하고 거의 매일 방송을 보니까 이건 굉장히 뜨겁잖아요. 알지. 그런데 네. 제 주변에 뉴스 잘 안 보거나 저관여층 유튜브 막 정치 유튜브 안 보는 분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사에서 이제 뉴스로 나와보니까 왜 저 뭔데? 좀 뜬금없다. 근데 생각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뭔지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버리면은 공소 취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리고- 빨리 정리를 해야 그리고 된다고 저는 봐, 이 사태를. 그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소 취소라는 그 명칭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지금 방송마다 피곤한 게 이재명 대통령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핵심적인 거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시기에 있었던 검찰권 남용이기 때문에 그 검찰권 남용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죠. 여러 사람을 다 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지금 이름 때문에 마치 이재명 대통령 뭐 재판하기 전에 공소 취소 뭐 뭉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에도 마땅치 않다. 아니 더 중요한 게 네.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 국민의힘 패널하고 얘기하던 거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네. 공소 취소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다 예민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아예 딴 얘기인 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판도 진행 안 해요. 우리 헌법에 따라서 중단돼 있죠. 중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자꾸 엮어가지고 뭘 재미 보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재판 진행도 안 되는데 무슨 대통령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자꾸 엮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국민들이 평가하실 때 야 이거는 너무 잘못됐네. 피해자들 구제해라. 그럼 거기서 굳이 또 이재명 대통령을 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또 일반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다. 근데 이게 지금 핵폭탄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소 취소도 뭐 공침으로 그 모임도 만들어졌지만 이름 난 좀 바꾸게. 국정으로 해. 어떻게 국정조사 바꿔요? 모임으로. 네. 조작 수사 처벌 모임. 조철모. 맞아요. 조철모 조철모, 괜찮다. 조철모. 모자 이런 거 이런 하나. 거 괜찮잖아. 완벽하게 철모 동의하는 괜찮다. 게- 강력해 완벽하게 보이고. 동의하는 게 제가 네. 계속 여기 혹시 몰라서 피해 드릴까봐 아니, 오해해서 아니. 얘기를 드린 건데 어.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은 그 헤드라인 보고 뭐라고 그렇지. 생각하냐면 맞아. 오해를 살 수 있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아하. 정당이 압력을 넣어서 맞아요. 뭐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답정너로 이해라.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거를 이름이 저렇게 돼 있었지. 사실 목적은 윤석열 그 정권 시기에 맞아요. 정치 검찰에 의해서 검찰권 남용 사례가 없는지를 국정조사 이렇게 풀어서 계속 설명을 해야 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이렇게 맞네. 바꿔주시면 조금 더 그렇죠. 사람들 설득하기 편하지 않을까. 공치모를 조철모로 바꿔보자. 조철모 박수환 씨 딱 제안은 좋네. 굉장히 수용합니다. 또 저 같은 강력해 경우에도. 보이잖아. 네. 철모 들어가니까. 저도 당당하게. 한번 할 것 같아요. 쓰고 세게 들이받는 네. 느낌이잖아. 철모. 그렇습니다. 주민주님이 저는 권리당원이지만 정부를 도와주지 않는 지금의 민주당은 지지 안 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저희 방송을 보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아마도 주민주님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게 네. 뭐냐? 근본적으로는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인 바람도 거예요. 포함이 돼 있는 거야. 바람을 네. 저렇게 표현하시는. 예. 네, 이쯤에서 제가 네. 딱 네. 하나만 좀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저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니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부 지지층의 의견을 들어주시지 않은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FTA 같은 거요. 한다 그랬을 때 지지자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지자들 반대에도 무릅쓰고 국가와 공동체가 더 중요해서 그냥 밀어붙이셨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지지자들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해안이 옳았습니다.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줄였던 건 한나라당이 아니에요.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립된 거였어요. 정확하게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진영을 초월하려는 시도를 맞아요. 많이 했지만 네. 그 시도를 지지층이 수용을 안 해서 고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그 많은 시도들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유, 아주 정확하신 좋은 말씀이에요. 금가옥조 같은 말 해주셨습니다. 네.